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빨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오늘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뭐 좀 세게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까지 엄청 가다가 트럼프랑 한참 싸우다가 네. 요즘 이제 경제가 좀 안 좋다 얘기 들렸는데 요즘 다시 또 뭔가 막 팽창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 참 걱정입니다 또. 네. 자,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겠습니다. 뭐 중동까지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중동 전문가 알파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뭐 튀르키예 이야기는 안 할 텐데 네. 그 튀르키예에서 IS 수계 또 이번에 때려잡았더만. 네, 때려잡은 그 시골을 보시면 튀르키예 이제 국경으로부터 8km 거리거든요. 가깝네. 시리아. 예. 어. 그리고 이미 거기를 튀르키예 군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럴 땐 이 질문을 오히려 던져야 돼요. 왜 이때까지 안 죽이고 왜 지금 죽였는가? 왜 안 죽였는지를 물어봐야 돼. 네, 왜 이때까지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차피 터키 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 그렇게 지역이거든요. 질문했어야 돼. 네. 그 왜 안 죽였어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에르도안에 이제 좀 약간 생물이 필요해요. 마시고 좀 숙명을 좀 약간 연장시킬 수 있게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튀르키예 대통령의 인기를 올려주기 위한 뭐예요?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특히 서양 세계에서 그러니까 IS를 IS를 죽으면 국민들도 와 그래 테러리스트 이제 잘했다 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제 해외적으로도 그럼 서양 아껴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아껴뒀어? 예. 그래요, 네. 그 수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던데 그 계속 명맥을 아니, 유지해 가나 봐요. 죽으면 바로 거기서 선출을 하고 또 새로운 바로? 사람 올라가요. 그리고 이 어. 사람이 보시면 성이 구레시잖아요. 전천 지도자 성도 구레시였어요. 그래서 그래? 전천 수다 그 지도자하고 이번 사람이 서로 친척이에요. 네, 먼 친척. 지금 이제 사실상은 와해됐죠. IS가? IS 와했다고 봐야 되고요. 와해됐어. 네. 거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중동 전문가네요. 성일광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개성 넘치죠. 네, 뵀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중국 전문가인가요? 그렇죠. 예, 이철 그렇게 봐야 되나? 박사님. 네,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저는 제가 중국 전문가라고 한 적이 없지만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네, 매불쇼에 일전에 한번 나오셨다고요? 예,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처음 뵀습니다만, 네. 네.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좀 약간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출연했을 때 어떤 하소연을 했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하차가 됐잖아요. 어떤 그 방송사로부터 예. 하차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외교부의 했었죠. 간섭으로.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없어졌잖아요, 매불쇼에서. 혹시 매불쇼도 그런 간섭을 받고 있는지 좀 약간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무슨 얘기야? 제가 왜냐면 그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제가 잘려요. 다음 주 없어요. 아니야, 우리는 전혀 그럴 게 없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연구자분들이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짭소리만 하고 팩트 체크 안 하고 이상한 MSG만 뿌리는 개그맨이 왜 출연하신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무슨 아니 그동안 저한테 달리는 악플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알았어. 너 많이 엉글려 있구나. 맺힌 게 많네. 약간 좀 풀어야겠다 너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네. 힘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매불쇼와 함께 하잖아요. 예, 네, 그러기를 바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팽창 굉장하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분 스타일대로 그냥 쭉쭉 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뭐 위안으로 이제 석유 살 때 뭐 결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철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그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원래는 이제 달러로 기름을 결제했는데 예, 지금은 예. 이제 중국 돈으로 결제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아직 뭐 위안화가 세계화되거나 국제화됐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최초로 그런
사례가 생겼다는 점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례가 생긴 건 맞아요? 예. 어.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중국 시각에서 보면 네. 중국이 사와야만 하는 가로치고 만일의 경우에도 계속 사올 수 있는 네. 그런 지불 수단을 개발한 거라고 보는 쪽이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전쟁이 나도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때도 달러를 써서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로 좀 사오게 해다오. 네가 필요한 물건은 또 우리 중국에서 다 위안화 받고 보내주지 않니? 이제 이런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중국 시각에서 본다면. 네, 교역량이 많은 편이에요? 꽤 되죠. 사우디나 뭐 이런 데랑. 예. 중국이 전 세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니까요. 뭐 그렇겠죠. 예. 아니 그 말씀은 이제 일리가 있는데 그 전에 못하던 걸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여기가 바로 그 사우디의 상황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중동 전문가한테 갔다 올까요? 네. 예. 네, 사우디뿐만 아니라 네. UAE도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중동에 있는 사우디나 UAE 국가들의 안보를 더 이상 보장해 준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가? 일단 이란이 너무 지금 중동에서 가장 큰 강력한 국가인데 미국이 사우디나 UAE에 좀 최신 무기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나 봐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UAE하고 뭐 거의 동맹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최신 무기가 나오면 사우디에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아는데 원래 근데 제일 최신 무기 사우디가 가져갔잖아요. 안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을 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주는데 사우디와 UAE는 최신 무기는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F-35라는 최신의 전투기 네네네.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일본, 한국은 좀 이따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우디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미국이 왜 안 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미국은 사우디와 UAE 같은 국가는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동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네. 최신 무기가 넘어가서 네. 이 무기가 또 다른 국가로 기술이 또 못 믿겠다 유출될지. 이거예요.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더 박어 들어가면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약간 늙은이들이 있었는데 거의 할아버지 이후 단계의 늙은이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MBS 모하메드 빈 살만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MBZ 특히 모하메드 빈 자이드는 그분이 거의 좀 약간 밀떡이에요. 그 미국이란 밀떡. 예. 밀리터리 덕후. 예, 그 사람 이제 펜타곤에서 어떤 관계자가 왔었는데 그분이랑 만날 때는 그 펜타곤 관계자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모든 무기들이 이렇게 상세히 그 알고 모델 있냐? 이름까지 다 알고 있냐? 거의 그 출시가 되자마자 2위에 있는 대통령 동시에 다 아부다비의 이제 국왕이죠. 그 사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는 좀 약간 좀 호구로 보고 있었던 이 나라들은 좀 약간 뭐가 달라졌는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 추세를 이제 유지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외교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약간 무기들을 좀 약간 살살 주자. 많이 주지 말자라는 스탠스로 미국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바뀌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랑 UAE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그렇죠.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 실제로 많이 가깝고요. 실제로도. 실제로 많이 중국 무기도 많이 가져오고요. 네. 그다음에 파웨이 5G도 삼성을 쓰지 않습니다. 파웨이를 씁니다. UAE는 네. 파웨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투기 판매를 중단했죠. 중단해 그래서 버렸어요. UAE는 어느 나라 전투기를 삽니까? 어디 거 사요? 프랑스 거를 샀지 않습니까? 라파엘. F 발음이 좋네. 네. 교수님이. 자,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4년 전에 2019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람코 회사 아시죠? 네. 아람코 몰라요. 사우디의 정유회사. 사우디의 국영 정유회사죠. 그리고 전 세계 시가가 제일 큰 회사예요. 네. 제일 부자 회사. 엄청 부자 회사. 네. 네. 이게 2019년 이란의 드론하고 크루즈 미사일을 공격을 받았어요. 기억 안 나시죠? 약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4년 전이었습니다. 예. 저 화면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 그때는 이 매불쇼에서 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예. 근데 저거를
미국이 막지도 못했고 아. 그다음에 저 공격을 받고 나서 이란에 대해서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네. 어. 저게 변곡점입니다. 아, 이 터닝 사건이 포인트. 핵심이었군요. 터닝 포인트. 아. UAE,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 이스라엘까지도 다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아. 왜냐하면 저게 사건이 있으면 한 달 동안 아람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못했어요. 오. 50%가 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네. 미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더 이상 어떻게 미국의 안보를 우리 바뀔 수 있겠어요? 조치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니죠. 의향이 의향이 없는 거. 네. 어. 이란과의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란과의 굳이 전쟁을 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아, 그럴 이유가 없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보충 설명해야 되는 네.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예멘 반군이 다른 데를 때렸으면 어떤 도시나 아니면 백화점 때렸으면 그나마 상징적이지 아니었을 텐데 아람코를 때렸다는 것에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미국하고 중동 국가들의 동맹의 상징이 뭐냐면 내가 니네들의 안보를 지킬 거야. 왜냐? 니네들을 제발 좀 약간 이 석유를 안전하게 발굴해. 그래서 지금 사우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지금 석유를 발굴하고 있는데 석유에다가 쌌잖아. 그러면 너 지금이잖아. 이제 책임져야 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인데 안 한 거예요. 아. 일반 도시의 공격하고 아람코의 공격은 다른 거예요. 아.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 적어도 이란은 미국이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네. 사우디랑 멀어진 만큼. 네네. 근데 이란도 지금 뭐 사우디랑 친해지고 오히려 중국이랑도 또 교류가 높아지는 것 그렇게 같은데. 이제 요게 2019년 사건이 있고 네. 지금 올해 3월달에 이란이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선회를 사우디와 그냥 하친하자. 아, 함께 가자. 네, 함께 가자. 아. 그게 이제 중국이 해낸 역사적인 외교적 성과입니다. 아, 이거 역사적인 이게 성과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이거 다뤘잖아요.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 이철 박사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거를 한번 좀 더 내밀하게 좀 다뤄주죠. 네. 다른 데서 이거 별로 안 다루더라고 이거를. 그 사건을 이제 중국 쪽 시각에서 보면 이래요. 중국은 러시아나 미국과는 달리 만일에 전쟁 사태가 난다 그러면 전쟁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입해야 되는 전략 물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에너지의 공급원과 또 이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장기간 동안 이란을 경제 제재를 했으니 네.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를 가져오죠. 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석유를 제공할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작년이죠. 이란과 이제 그 협약을 맺었어요. 이란에게 경제 투자를 하고 저 대부분 뭐 그 정유니 뭐 이런 거 에너지 관계된 건데 4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던 이란은 빈집에 소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하고도 지금 그 중국과 사우디가 국가 전략을 서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합의를 봤어요. 사우디는 우리 석유 다 팔고 나면 먹을 게 없다. 그때 되면 우리 제조업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생산 단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 재미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을 공급망 분리를 하고 시장 분리를 하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직접 가서 판매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우디는 게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에즈 운하를 딱 끼고 있잖아요. 네. 사막만 있는 사우디에다가 우리 중국이 거기 가서 제조업을 투자해 주마. 그럼 우리 제조업이 거길 가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그럼 뻗어나간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 이렇게 해가지고 물 건너면 유럽이네. 유럽엔 사우디제로 해서 가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사우디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우디 에너지도 데려오고 이란 에너지도 들여오고 사우디 형 이란 애들이 나한테 코를 꼈어. 4천억 달러에 내가 잘 사이좋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은 두 나라로부터 국가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공급망 분리에 맞춰서 유럽의
수출할 수 있는 아. 우회 경로가 확보되는 와. 그런 국가적 전략 의미가 있죠. 아, 중국에는 뭐 일속 한 5조쯤 되네요. 아주 그 신의 한 수를 뒀네 이번에. 중국은 뭐 미국이 할 수 없는 지금 외교적인 중재를 해냈죠. 아, 그 미국은 이 사건 보면서 발 동동 올렸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이번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의 첫 번째 패자는 미국이고요. 아, 미국은 지금 울고 싶습니다. 울어. 네, 울고 미국. 싶어라. 두 번째 패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사우디랑 관계 정상화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유해- 있었어요. 암암리에는 만나고 예. 있었어요. 수교하려고. 비공식적으로는 사우디랑 아주 그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UAE처럼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란이 먼저 채가 버린 거죠. 사우디를.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도 정말 실망이 그거 할 수가 지금 없네 이제. 실망이 큽니다. 아, 실망. 이스라엘 울어. 예, 이스라엘 울고 미국도 울고. 울고. 그래서 중국이 첫 번째 승자, 와. 두 번째 승자 역시 이란이 또 경제 제재로 힘든데 이 중국과 그다음에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에 숨을 틔우는 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거. 아니 그 저 외교만 뭐 40년 했다는 바이든 그 능수능란하다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갈래면 가라라고 외면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 제가 UAE 사람들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만나는데요. 했던 얘기가 자꾸 UAE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중국의 5G 화웨이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왜 삼성 거 안 가져가냐. 뭐 5G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야 니네 그러면 미중 경제 미중 전략 경쟁이 있는데 계속 중국으로 경도되면 니네 미국한테 팽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UAE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오. 3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그래서 맨날 만나면 싸우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신경 안 쓴다. 중국 전혀 우리 미국 신경 안 쓴다. 언제적 얘기하냐. 너도 사고를 바꾸래.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네. 미중 전략 경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이번에 딱 해내는 거 보고 저는 제가 잘못했구나. 그 두바이에서 아부다비에서 만났던 UAE 사람들 말이 맞구나. 그리고 네, 한국 그렇게 언론도 안 느꼈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은 중국이 유해에서는 항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UAE에서 항구 자기 거 직접 관리하는 항구를 네네. 진짜 자리를 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봉로 버렸거든요. 미국이 여기 사실- 뭐 예, 했다고? 여기 사실 항구 아니야. 여기는 해군 기지야. 아, 폭로해 버렸다고. 예, 여 EU 너도 뭐 하는 거야? 너 우리는 동맹 관계 일하며 너 어떻게 중국이 여기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라고 한지를 허용했어? 했는데 이 그 이제 아부다비 국왕이 그거는 해군 기지 아닌데 그냥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패들이랑 엮이는 거 싫으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따로 우리를 위해서 항구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구를 준 거지. 걔네들이 거기에다가 군사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관계가 아니도 가서 중국한테 따져. 우리는 그냥 뭐죠 무역적으로 쓰게끔 해주려고라고 하고 이제 사태를 좀 약간 수습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사실은 뭐야? 해군 기지야, 우리 항구야. 아직 몰래 왜냐면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항구가. 근데 그 항구가 끝나면 해군 기지인지 진짜 무역 항구인지 물음표예요. 문제가 뭐냐? 항만 시설을 중국이 건설하게 되면요. 그 항만 시설에 미군 군함이 들어갈 수 없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군함이 들어가면 그 정보 같은 게 항만 시스템에 미군에 대한 정보를 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항구에 계속 중국 회사가 와서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미군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시스템을 중국 회사가 하게 되면 정보를 다 빼가지 않냐.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철 박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결국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면 패권 싸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평화롭게 싸움할 리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 물리적이거나 혹은 뭐 그 외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네.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미중이 슈퍼 패권을 놓고 경쟁한다든가 충돌한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은 최대 관심이 타이완을 통일하는 겁니다. 타이완 통일? 예. 네. 현재 상황 유지 아니고 아니요.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네. 타이완을 통일해서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하는 게 아 불안하다. 불안해. 가장 그 목전의 목표입니다. 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일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해서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G1이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소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뒤따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네. 이제 통일하는 시점에 네. 그러면 국제 정세가 완전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중국이 언제 타이완을 공격할 거냐에 대해서 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빨리 보는 사람은 뭐 2024년부터 내년이요? 늦게 보는 사람은 2027년, 더 늦게 보는 사람은 2028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둔감하고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시간 문제인데 그때 되면 우리는 거의 지금 참전하는 분위기거든요. 바로 그것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한국에다가 그 물어봤었죠. 만일에 미중이 충돌하면 네. 일본은 뭐 미국 편에 든다는 거 이미 선언했고 네.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 대답해다오. 이번에 대답했잖아. 근데 대답을 안 했죠. 한 거나 진비 없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 행동을 보고 네. 중국에서는 이건 99%구나. 아, 답 냈어요? 99%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계약서 조문 다 만들어졌고 네. 이제 뭐 틀림없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 있죠. 엄청 불안 요소네. 이거 생각보다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뭐 말폭탄의 문제가 아니군요. 아니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요. 네. 저한테 이제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대부분들 그 다음 질문을 뭘 하시냐면은 아 그럼 이제 한중 간의 무역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근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요. 네. 돈이 아니, 중요한 거냐? 무슨 무역 얘기를 하지? 지금 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서 무슨 무역 얘기를 하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물리적인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뭐 무서운데. 수년 내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만이 순순히 그럽시다라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대만은 전쟁 준비를 못했잖아요. 네. 지난 2, 30년 동안에 대만에 무기를 판 나라도 없고 미국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대만은 자체적으로 옛날 고리채색 무기 가지고 있고 이제 수년 전부터 미국이 드디어 무기를 팔아주기 시작했는데 눈탱이를 친 가격으로. 근데 실제로 타이완에 도착한 무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6년 전에 발주한 제블린 미사일이 아직도 안 왔고요. 예. 에이브람스 탱크 발주한 거 2대 왔어요. 2대.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하푼 미사일 구매한 것도 2029년까지 갖다 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 상황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중국 원래 땅이니까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입장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현재 미국의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은 예. 대만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네. 지난번 그 대통령 임기 때 홍콩의 민주화 시위 사태 났을 때 그건 중국 내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타이완의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도 그건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대답하신 양반이에요. 광인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이렇게 놔두네. 근데 역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 만일 내년 2024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다. 기회는 찬스죠. 기회는 찬스죠.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기회랑 높아지니까. 찬스랑 같지 않나? 그러니까 전설의 레전드 아니에요? 아니, 예. 아유, 네네네. 저는 오랜만에 한국말을 들으니 기회는 찬스다. 다시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세운 그 국가 전략에서 외부로 발표된 걸 보면 공개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비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아니, 만약에 그럼 얘기했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예,
그 순간 이제 중국은 움직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그때 얘기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있고 트럼프는 이제 개입 안 할 거고 우리는 가만 안 둔다 그랬고 그 현상 변경하면 예.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안 전쟁이라는 거는 저 대만 해협에서 대만을 중국군이 공격을 하면 미군이 가서 싸울 거야. 그래서 만약 한국이 참전을 한다면 우린 뒤에 가서 배 한 척 보내가지고 거기서 돌멩이를 뒤에서 던지고 이러다 올 거야. 네네네.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연초에 그 화제가 됐던 미국 CSIS의 워게임 분석에서도 중국은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그 워게임 내용에 보면 왜냐 미국이 본토나 괌에서부터 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타이완에 오죠. 그리고 작년 말에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이 함께 서줄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랬고 또 주한 미군 공군 사령관은 오늘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바로 떠서 타이완 해협에 가서 교전에 참전할 거라고 했어요. 주한 미군이 원래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주한 미군이 한국 외 영역에 나가서 작전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은 그 얘기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상태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일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도 날라온다고 이미 세상에 공언을 했고 그리고 50만 한국군, 37만 예비군, 동원 예비군 저도 예비군이에요. 저도 끌려가요. 다 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이 뱃속 베이징, 저 청도, 뭐 상해, 뭐 닝보 다 그 한반도 한국군 앞에 배를 드러내고 노출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직시는 해야 생각하고요.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위험도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다만 이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대비와 계획을 가져야 된다. 네. 뭐 아무튼간에 뭐 이 안보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그 겁을 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그렇죠. 제가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파고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튀르키예는 관심 없지? 어디요? 아니 사실은 중국이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까지 이제 발을 담겼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네. 이렇게 미사일 사고 있는데 네네네. 처음으로 중국이 그동안 좀 약간 살짝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에 나와서 야 우리 사우디하고 이란 문제를 해결했잖아. 이것도 우리가 해결한다 그랬어? 이것도 우리 해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나왔는데 분위기 지금 너무 박살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중국이 팔레스타인 비언을 들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대놓고 이스라엘을 기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랑 어마어마한 군사적으로 같이 좀 약간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 서로 봐는 것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지금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화될 건지는 좀 교수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중국이 뭐 세계 경찰이 되려고 하는 네, 거네요.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중재를 한다 그랬죠. 네, 젤렌스키 전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뭐 중국이 뭐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우디와 이란 같은 경우 중재를 잘해서 성공을 시켰고 네. 그리고 이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네. 중국이 잘해서 만약에 평화 협상을 다시 재개시킨다면 뭐 국제 평화, 국제 사회에 너무 좋은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전쟁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네. 전쟁이 끝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중국의 좀 긍정적인 역할을 중국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 거예요? 왜 전화한 거예요? 그건 미국의 외교력을 대체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중재했던 그다음 네.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헤게모니를 중국이 야금야금 그런 거예요? 외교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더 넓혀가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그냥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좀 잠가적인 하나의 진짜 신기한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저도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무리 사우디는 중국이랑 친해져봤자 사우디는 결론적으로 진미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 저는 사우디 여자들이랑 만나고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출연시켰거든요. 네. 알파고 H 램프 여튼 네. 거기서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사우디는 얼마 전에 이미 몇십 개의 초등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사우디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이에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 외교라는 중국어. 거는 인프라가 깔려야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미 나라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지식인이 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맞아요. 평균 한국인이 알고 있는 고위급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중국인 우리 알고 있어, 얼마나 미국인 알고 있어. 맞아요. 미국인 많잖아요. 예. 지금 사우디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우디하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추가를 네. 드리면 네. 중국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의 성적 우수자, 우수 인재를 지금 사우디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이제 그런 미국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무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럴 실력이 아직 안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매체들의 해석이 동감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중국이 이거 좋아서 교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유럽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러시아하고 친한 네가 좀 해결해봐. 나는 압박을 받아서 지금 나온 거지.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전화하고 싶다고 몇 차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이 중국 보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마라.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지원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협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그게 중국이 저는 이걸 거꾸로 그럼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느 편도 안 들고 있어요? 러시아 편이죠. 러시아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안 할 러시아 뿐이지. 편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차하면 미국과 한판 떠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열심히 유럽 서방 국가들의 힘과 리소스를 자원을 소모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젤렌스키한테? 협상을 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너 그냥 굽혀라. 바로 그 뜻이죠. 너 굽혀라였어요. 러시아와 협상밖에 길이 없다는 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데드라인, 예, 그 레드라인은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렇게 된다고 이해된다. 봅니다. 너 굽혀라. 현재 점령하고 있는 곳에 인정하고 그렇죠. 야, 젤렌스키는 진짜 아주 너무 실망했겠군요. 그래도 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할 걸로 기대한다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외교적 언어고 속으로는 아니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중국과 그렇게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계속 교섭을 해야만 가능성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알파고 힘내시고요. 예. 예,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예. 아니 사우디하고 이란 문제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이 와서 이렇게 풀어준다. 중국을 막으려면 우리는 더 활발한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 너무 크지 않니? 좀 약간 국뽕으로 좀 마무리 국뽕으로 시켜야지 가려고. 우리가 약간 국뽕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국뽕으로. 예. 아니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한국이 중재를 좀 해달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너무 이스라엘 편 만드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중재를 해주면 왜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한국을 심판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 28 문제였던 너무 지나치게 예.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투표를 했을 때는 동북아에서는 일단 중국 장성이죠. 북한도 장성이었어요. 일본도 장성이었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기권으로 날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아, 찬성과 기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아,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아유, 우리 그 중국통 선생님은 군사 안보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고 계시네. 아 아닙니다. 무슨 전문가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중국 그냥 중국?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군사적인 부분을 그렇게 현업에도 잘 또 아시고. 오래 계셨고.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